이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한 2달 좀 남짓되는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고. 후회 안 하셨죠? 아, 괜히 대표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정말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정도로. 그러고 이제 사람이 아침에 이러다가 오후에 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나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황당해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동철 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추경에 요번에 중앙공무원 4,500명 뽑는 그 예산 80억을 넣어갔잖아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고 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작년에 목적 예비비 500억을 편성하면서 그런 비슷한 용도가 있어요. 그거 있는데 왜 또 따로 편성이 오냐.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일, 특히 공공서비스 쪽에 일자리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정신을 담아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80억을 일부러 담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쓸 수 있는 예산이 500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김동철 대표가 지난번 예결위의 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왜 가져왔냐?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써라. 이거는 없애고, 추경에 있는 건 없애고, 목적 예비비 써라. 그 얘기를 해요. 그걸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당들이 다 80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세 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120석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청와대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러면 목적 예비비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편성을 제외하는 대신에, 추경을 제외하는 대신에 작년에 편성한 예비비 중에 뭐는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줘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김동철 그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오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당만 되면 일단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른정당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오후 가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고 말을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목적 예비비 쓰라고 해놓고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 쓰라고 한 게 아니다.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조건이 뭐냐? 한 명 한 명 쓸 때마다 국회 승인을 받아라. 공무원 한 명 한 명 채용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한 명 한 명 아니어도 그때 쓸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네. 그리고 그 계획을 상임위에서부터 다시 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네, 다시 심사를 받아서 그 예결위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쓰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 말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3당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승인 받으라고 하는 합의문 같은 걸 발표까지는 아니었구나. 그거를 그렇게 해서 3당 합의라고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또 한 번은 김동철 대표하고 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 양반하고가 제일 할 얘기가 많네요. 같은 당이셨잖아요. 같은 당이었죠. 그리고 같은 당 정도가 아니고 옛날 91년에 서울 노원구에서 그때가 지방선거 처음 시작할 때거든요. 노원구의 옆 지역에 같이 시의원을 출마했던 호영호제 하던 사이라고 하죠. 호영호제. 제가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다 동철이 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 양반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맞아. 왜 제가 대통령께서 인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사하시려고 할 때 정무수석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가니 저한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인사를 좀 늦춰달라고 네, 했어요. 인사를 좀 늦춰달라. 그러고 그 마지막 날 김동철 대표를 만나기로 했는데 딱 그 시간에 그 모내병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산부인과인데 간호원이 결핵 환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결핵에 옮긴데 그게 저희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정도 하도 문제여서 저희 원내대표실로 불러서 관계기관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근데 약속을 해놨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나 15분 늦는다 이렇게 전화를 해놨는데
기자들이 그걸 알고 김동철 대표 사무실, 원내대표실을 이렇게 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김동철 대표 그걸 보고, 아니, 우원식은 맨날 언론 프레임만 하고 말이야.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원내대표들 만나는 건 비밀로 하는 적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만 비밀로 해도 이 시간을 놓치면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서 그날도 그래서 그냥 회관, 그날 그 다음 날까지 그날 만나서 국민의당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수소문 아는 사람 통해서 다 해가지고 밤 9시에 서초동에 있다는 걸 알고 서초동에 가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받은 시간이 3일이니까 이틀째 되는 밤 그러니까 2박 3일을 받았는데 3일째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날 밤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시에 서초동 가서 12시까지 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과거 얘기부터 해서 쭉 해갖고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정리했던 하여튼 뭐 그런 일 하느라고 제일 문제 많은 형은 동철이 형인 거예요? 국민의당까지만 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안 되는 데고 그럼 그 다음에는 바른정당은 어떻게 할까? 이해운 대표는 훨씬 더 협조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요. 최근에 대표가 되셨잖아요. 주호영 대표는 그분 또 지역구가 대구예요. 그래서 이해운 대표보다는 훨씬 우리로서는 이렇게 강성이고 하여튼 그래서 주호영 대표도 만나고 이해운 대표도 만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국민의당만 들어오면 바른당은 대개 들어와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일이 2달 동안 아주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 집단 퇴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집단 퇴장. 자유한국당이 추경할 때. 그거요. 추경할 때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 하소연님 들어주세요. 정부조직법 물관리 일원화를 9월까지 미뤘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제 석사학위 논문이 물관리 일원화입니다. 그건 됐고요, 바로. 예. 아니. 대표님, 그것까지 알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그 얘기 왜 그거를 양보해 가면서,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김동철 대표가 거기서 안 쓰고 목적 예비비에서 써라. 그것도 그렇게 양보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양보들은 다 이 국민의당 조건들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500명인데 그걸 줄여라. 못 줄인다. 줄여라. 못 줄인다. 그래갖고 또 그 표 가지고 막 계산해갖고 2,875명으로 해서 니네들 욕을 들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 통과시킨다. 그 추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소방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런 우리가 필요한 안전, 복지, 이런 이제 사회적 일자리, 이게 다 만 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 3만 개,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 표가 이겁니다. 대표님, 그게 보입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우리 공무원 일자리는 12,000개 중에, 12,000명 중에 1,375명 되니까, 그만 그 정도 양보하지. 그러고 합의서를 딱 썼어요. 거기서. 그 합의서를 쓰니까 그 쓴 거 가지고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를 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해운 대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제가 그때까지 전혀 예산 문제, 이 추경 문제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의총을 소집해서 오늘 정부조직법은 이렇게 통과시켰지만 추경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회기가 3월 2일까지니까 3월 2일까지 싸우는 각오로 이거를 반드시 해보자. 외국에 나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길으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날부터 타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의당 타결되고. 그게 그러면 목요일
부터 타결이 된 거네요. 목, 금, 토 사이에 일어난 일이네요. 네,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날 타결이 된 겁니다. 바른당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딱 붙었죠. 그래서 우리 외국 나간 사람 몇 명이야? 그랬더니 한 20명쯤 되더라고요. 정족수가 되는가? 이거 지금부터 추진하려면 정족수가 되는가? 그랬더니 일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중단을 포기하고 들어오면 되고, 또 내일 나갈 사람들을 중단하면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서 15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족수가 돼요. 그래서 그날 제가 3당하고 합의해서 오늘 밤에 국회로 다 모이자. 정세균 의장한테도 이야기할 테니 다 모여서 155명이 예결위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예결위도 오늘 통과시키고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 그날 9시 반 10시에 그게 금요일 밤이었던가요? 금요일 밤입니다. 지역으로 다 내려간 사람들을 3당이 딱 모여가지고 하자고 모였는데 그렇게 다 모였으니까 그건 사실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155명이 모였어요. 155명이 모였습니다. 금요일 밤늦게. 네, 밤늦게. 어. 그래고 이제 막 밀고 나가니까 그 예결위에서도 세 당의 그 야당 세 당의 간사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하다가 의원들이 다 모이니까 두 당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버티게 하다가 이게 점점점 어려워진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가 됐냐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만나자. 이럴 수가 어딨냐. 자기네들 빼놓고 본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어딨냐. 당신들은 지금까지 사보타지하고 추경 통과 안 시키려고 지금까지 계속 막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하고 이번에 안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3당이 모였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야3당이 모였던 것을 그 사이에 다 돌려 세워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날 밤에 모인 거죠. 이게 앞으로도 협상에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니까 정우택 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러지 말고 예결 통과시키는 거 우리가 도울 테니까 오늘 이거는 취소해달라. 그게 한 6시 좀 안 됐어요, 저녁 때. 우리가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7시 반까지 그럼 끝내라, 예결을. 예결 끝나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결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본회의만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예결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7시 반까지 끝내면 오늘 이거 취소할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같이 그러면 간사들 만나자 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남아있는 정도가 도저히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밤 이게 7시 반까지 못 끝내면 오늘 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해운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밤 끝내자. 김동철 대표도 오늘 밤 끝내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제 가고 있는데 다 모였습니다. 11시쯤 되니까 정세균 의장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가 정세균 의장을 찾아갔어요. 우리 협조하겠다. 자기들 빼고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제 네. 협조하겠다고 나왔다. 본회의에 네. 참여해서 하겠다. 그리고 예결위도 오늘 밤 안으로 끝내겠다. 그래서 예결위를 같이 하면 우리가 무슨 다르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회의장도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9시 반에 하기로.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미뤘던 또 몇 분이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원내에서 이건 뭐 정족수 문제가 없으니까 요번에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 또 우상호 대표 얘기를 다 아시니까 큰아들 군대 가 있는데 첫 면회를 가족들이 다 가기로 했는데 정족수 문제는 없는 거지? 그러고 그럼 갈게. 그러고 내려가고. 송영길 의원도 사실은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왔던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새벽까지. 근데 그래서 가고. 심지어는 국민의당의 김동철, 김삼아 의원까지 김동철 대표를 같이 합의했던 분 아닙니까? 그거를. 거기도 아침 회의 시작하는 거 보고 자기 일정이 있다고 가고. 김삼아 의원은 아버지 제사가 있다고 정족수 걱정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토론을 하고서 퇴장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이. 예. 그래서 제가 나가갖고 이런 약속 위반이 어딨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짓을 하는 거냐.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그 전날 밤부터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뭐 정우택 대표는 자기도 예측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들 말인지 안 믿는다. 예측은 못했는데 계산은 했을 그게 수는 있... 공당 아닙니까? 어쨌든 뭐 우리는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당이고 그리고 원내 운영은 최소한 같이 상의하는 상대들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뒤에서는 자기네들 내용을 다 이야기해서 우리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 끝에 이거를 새벽에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워낙 못 믿으니까 그분들은 너무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이 두 가지예요. 협상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하나를 빼고 하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냐. 국회의장이 여기 중재한 회의니 믿고 하자. 그래서 제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정세균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사람들이 너무 좋고 제가 사람을 그게 너무 잘 요번에 믿어요. 제일 마음이 상했던 게, 아, 내가 사람을 너무 믿는구나. 나 다시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요번 정적수 미달의 그 이유인데, 사실은 그래서 의원들, 국민들이, 이게 사실은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게 뭐 당연한 일입니다. 크게 보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그래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거를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번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네가 맨날 하면서 너는 왜 못 지켰냐. 그 자책이 너무 심해서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너무 화도 나고. 화가 난 표정이 그거예요, 근데? 저 화내면 무섭습니다. 제가 을지로위원회 할 때 기업에 가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화를 우시고 막 그런 거예요? 아, 참. 그거 우는 거 아니고, 정말 열받아서 울컥 한번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죠. 방금 하신 거는 연기 같은데, 연기. 제가 제 인생의 한 대목 중에 하나가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광주항쟁 1주년을 해서 그 시위를 해서 감옥을 갔어요. 1심에서 1년 받았는데 2심에서 3년 받았어요. 그게 저로서는 이 당당하게 싸운 나의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의혈단 그 왜 밀정에 나오는 가장 처음에 총 맞아 죽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김상옥이에요.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인데 거기에 폭탄 대준 혐의로 그때 감옥을 가셨어요. 김한인데 그분이 1심에서 5년 받았는데 최후 진술을 세게 하고 7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최후 진술 때문에 2년씩 더 받는 집안인데 하여튼 그 의지와 그 결의를 갖고 을지로위원회 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결의를 가지고 우신 거구나. 그런데 아 참. 그리고 제가 고민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협치, 우리 부족한 숫자, 대통령께서는 하시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그 하시고 싶은 일, 자유한국당은 절대 다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증세 이야기와도 반대죠. 심지어 추경에 일자리 늘리겠다는 거 자기들도 공약한 건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더 뽑아야 돼. 소방관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자기들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내놨는데도 반대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 외교부 장관 할 때 무조건 반대했잖아요. 잘 뽑았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빼고 나면 이 협치를 하려면 첫 번째 협상 대상자가 국민의당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국민의당은 또 어떤 면이 우리한테 있냐. 우리하고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분당하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지지자들이 제일 마음으로 꺼려하는 쪽이 어쩌면 국민의당일 수 있어요. 저도 국민의당 비판하면 리트윗이 막 올라가고 잘한다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 국민의당 김동철하고 김동철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최근에 박지원 대표한테 뭐 하다가 잘했습니다 이랬더니 이거 가지고 너 국물당으로 가라 뭐 이렇게 쫙 붙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의 핵심이 제일 싫어하는 국민의당과 이 협치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협상해야 되는 원내대표로서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국민의당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나면 여소야대의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요만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면 시원하기는 한데 일은 못한다는 욕하면 거죠. 시원하죠. 저도 막 욕하고 싶죠. 막 뭐 잘못하는 건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우리 추미애 대표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그럼 전 뭘 해야 됩니까? 그거를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님 그렇게 원칙적인 발언을 하면 원내대표는 뭘 해야 돼요? 아, 좀 제발 좀 그러시지 마세요. 도저히 뭐 사과 안 하면 못해. 그러면 청와대 가서 야, 니네들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렇게라도 가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거 할 때도 그게 언제였냐면 7월 18일이 국회 본회의 잡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은 정상화가 돼야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하고 끝내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언제 한 거냐면 목요일 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을 넘기면 예산 심의도 못 해보고 마지막 잡은 본회의가 넘어가겠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추 대표님 자존심 상하게 할 수는 없고 방법은 그렇게 해서 해본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추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뒤지게 욕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은데 그게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이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소야대 체제, 네. 그다음에 4당 체제, 5당 체제 이게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3년 가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의 애환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죠. 그 체제를 좀 바꿔보려는 생각도 있으신가요? 합당, 국민의당과. 옛날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3당 합당한 거거든요. 여소야대 때 도저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누구한테는 뭐 대통령 줄게 뭐 이래가지고 합당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과는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왜 그러냐면 제일 가까운 게 국민의당인데 이게 내부 갈등이 오죽했으면 분당을 했겠어요. 근데 다시 합치면 우리는 촛불 든 국민들의 민심, 그 촛불 든 국민들의 민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인데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중소기업, 자영업, 비정규직 이런 을들이 대기업과 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정말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가장 근거에 깔린 거죠. 제가 하던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그래서 핵심 주제가 그거였고요. 제가 너무너무나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천공항 문제를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했고 거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아주 상징이거든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첫 방문을 글로 가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전에 울컥한 걸 자꾸 울었다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날 원내대표 아이고 좀 지우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런 것들을 바꾸자고 한 게 촛불 민심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짓들을 하면서 권력을 사유했던 게 국정농단 세력 아닙니까?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우리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그 힘이 다 모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그것도 가지도 못하니까 안에서 이야기도 못 꺼내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협력의 틀을 만들고 협력의 틀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조금씩 설득하면서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롤을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바른정당을 또 좀 가고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그래서 올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틀이 좀 잘 만들어지면
지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길을 찾아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지울 수 없어요? 다른 걸. 원래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할 때 대표님은 비문이다. 네. 라고 이제 분류가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친문과 비문의 대결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출마해서 이제 석 달이 아직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2014년 CNN 방송 설치 기사들 간접 고용돼 있었던 그분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해가 우리 사회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전면화되던 해예요. SK 브로드밴드, LG U+, T브로드, 그다음에 CNN 이런 데에 설치 기사, 삼성전자 서비스, 여기는 이제 수리 기사들, 여기가 너무 살 수가 없고 노조도 못 만들고 이 진짜 사장들하고 협상도 못 해보고 그래서 그분들의 구호가 진짜 사장 나와라 하거든요. 근데 그 CNM이 8개월을 거리에서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두 명이 그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전광판에 올라갔어요. 그 해에 삼성전자 서비스의 수리기사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해가다가 두 명이 자결을 했습니다. 한 명이 더 자결하겠다고 마지막에 갔는데 저희랑 연락하면서 타결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일이 있어. 이 사람들이 목숨을 막 던질 때예요. 두 명이 올라갔는데 그 싸움이 8개월 동안 됐기 때문에 올 연말, 그해 연말이 지나가면 그분들이 목숨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 생각해요. 한 30명이 단식하고 두 명이 올라가고 그리고 몇백 명이 매일 농성하는데. 그래서 제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농성에 결합하면 과격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겠고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을지로위원회 생명 살리기라는 주제로 나가자. 그래서 제가 거리에 나가서 그분들 농성할 옆에다가 을지로위원회 생명 살리기라는 주제를 뒤에다 프랭카드 걸고 제가 이제 지킨다. 이 농성을 같이 하는 거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그래서 한 7, 8일 정도 바깥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예요. 2014년 12월 29일 날 한 9시쯤 돼가지고 선거운동 마치고 거길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모프 한 장 이렇게 두르고 앉아가지고 둘이 두런두런하는데 요지는 이거 우리 정치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하는 일인데 제도를 만들 수가 없으니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눈물 닦고 지켜주고 하는 일을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당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날 마침 타결이 돼가지고 아주 마지막 축제가 됐는데 그런데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 일을. 2014년이 벌써 3년 된 거 아닙니까? 2년 반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출마하면서 경제 살리기 공약 1호를 뭘 걸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가 1호 공약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또 울었어. 울진 않고. 이거 지금 딴 걸로 바꿔봐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 이런 분이면 내 모든 걸 바쳐서 같이 할 수 있겠다. 라고 울었어요. 그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제가 초선 때 17대 국회를 했는데 우리 내부 혼선 때문에 그리고 너무 과도한 개혁 요구 때문에 안에서 갈등하다가 그 기회를 다 잃었거든요. 그래서 당이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개혁도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앞에다 놓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능력 있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당, 그런 정부라는 모습을 만들어서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친노, 비노 이런 거 가릴 게 있나요? 저는 김근태형하고 같이 지냈으니까 정확한 친노가 아닙니다. 노무현도 좋아하지만 김근태를 더 좋아하고 저 두 분이 붙을 때는 김근태 편에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고 나니까 다 손가락질하는 게 저 무능한 놈들, 국민의 기회를 줬는데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 놈들, 그거를 정말 이 거리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 욕할 때 그 좌절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기억을 갖고 싶지 않고 요번 이 시기 첫 번째 원내대표가 올 한 해가 결정하거든요. 첫 번째 원내대표는 정말 몸이 갈아져도 이 협치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야당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중심으로 일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승인 받으라고 하는 합의문 같은 걸 발표까지는 아니었구나. 그거를 그렇게 해서 3당 합의라고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또 한 번은 김동철 대표하고 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 양반하고가 제일 할 얘기가 많네요. 같은 당이셨잖아요. 같은 당이었죠. 그리고 같은 당 정도가 아니고 옛날 91년에 서울 노원구에서 그때가 지방선거 처음 시작할 때거든요. 노원구의 옆 지역에 같이 시의원을 출마했던 호영호제 하던 사이라고 하죠. 호영호제. 제가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다 동철이 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 양반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맞아요. 왜 제가 대통령께서 인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사하시려고 할 때 정무수석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가니 저한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던 네. 적이 있잖아요. 인사를 좀 늦춰달라고 네, 그랬잖아요. 인사를 좀 네. 늦춰달라. 그러고 그 마지막 날 김동철 대표를 만나기로 했는데 딱 그 시간에 모내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산부인과인데 간호원이 결핵 환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결핵에 옮긴데 그게 저희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정은 하도 문제여서 저희 원내대표실로 불러서 관계기관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근데 약속을 해놨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나 15분 늦는다 이렇게 전화를 해놨는데 이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한 2달 좀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고 후회 안 하셨죠? 괜히 대표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정말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정도로. 그러고 이제 사람이 아침에 이러다가 오후에 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나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황당해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동철 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중앙공무원 4,500명 뽑는 그 예산 80억을 넣어갔잖아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고 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작년에 목적 예비비 500억을 편성하면서 그런 비슷한 용도가 있어요. 그거 있는데 왜 또 따로 편성이 오냐.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일, 특히 공공 서비스 쪽에 일자리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정신을 담아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80억을 일부러 담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쓸 수 있는 예산이 500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김동철 대표가 지난번 예결위의 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왜 가져왔냐.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써라. 이거는 없애고 추경에 있는 건 없애고 목적
하여튼 그래서 주호영 대표도 만나고 이혜원 대표도 만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국민의당만 들어오면 바른당은 대개 들어와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일이 2달 동안 아주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 집단 퇴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집단 퇴장. 자유한국당이 추경할 때. 그거요. 추경할 때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 하소연님 들어주세요. 정부조직법 물관리 일원화를 9월까지 미뤘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제 석사학위 논문이 물관리 일원화입니다. 그건 됐고요, 바로. 예. 아니. 대표님, 그것까지 알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그 얘기 왜 안 해? 그거를 양보해 가면서,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김동철 대표가 거기서 안 쓰고 목적 예비비에서 써라. 그것도 그렇게 양보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양보들은 다 이 국민의당 조건들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500명인데 그걸 줄여라. 못 줄인다. 줄여라. 못 줄인다. 그래갖고 또 그 표 가지고 막 계산해갖고 2,875명으로 해서 니네들 욕을 들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 통과시킨다. 그 추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소방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런 우리가 필요한데 기자들이 그걸 알고 김동철 대표 사무실, 원내대표실을 이렇게 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김동철 대표 그걸 보고 아니 우원식은 맨날 언론 플레이만 하고 말이야.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원내대표들 만나는 건 비밀로 하는 적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만 비밀로 해도 이 시간을 놓치면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서 그날도 그래서 그냥 그날 그 다음 날까지 그날 만나서 국민의당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수소문 아는 사람 통해서 다 해가지고 밤 9시에 서초동에 있다는 걸 알고 서초동에 가서 전화를 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받은 시간이 3일이니까 이틀째 되는 밤, 그러니까 2박 3일을 받았는데 3일째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날 밤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시에 서초동 가서 12시까지 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과거 얘기부터 해서 쭉 해갖고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정리했던 하여튼 뭐 그런 일 하느라고. 제일 문제 많은 형은 동철이 형인 거예요? 국민의당까지만 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안 되는 데고 그럼 그 다음에는 바른정당은 어떻게 할까? 이혜훈 대표는 훨씬 더 협조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요. 최근에 대표가 되셨잖아요. 주호영 대표는 그분 또 지역구가 대구예요. 그래서 이혜훈 대표보다는 훨씬 우리로서는 이렇게 강성이고 예비비 써라 그 얘기를 그걸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당들이 다 80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세 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120석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청와대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러면 목적 예비비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편성을 제외하는 대신에 추경을 제외하는 대신에 작년에 편성한 예비비 중에 뭐는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줘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김동철 그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오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당만 되면 일단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른정당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오후 가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고 말을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목적 예비비 쓰라고 해놓고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 쓰라고 한 게 아니다.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조건이 뭐냐? 한 명 한 명 쓸 때마다 국회 승인을 받아라. 공무원 한 명 한 명 채용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요? 한 명 한 명 아니어도 그때 쓸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아라. 네. 그리고 그 계획을 상임위에서부터 다시 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네, 다시 심사를 받아서 그 예결위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쓰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 말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3당 간사들이 모여가지고